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23회 유행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블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근황 토크로 포문을 열겠습니다. 어. 네. 각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이 마주친 센트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쫄았어요.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는 직장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던 게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게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죠. 오. 네. 인정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 마치고 좀 쉬고 있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럽네요. 뭐 하고 쉬고 계시죠? 논문 쓰고 있습니다. 쉬는 건가요? 쉬는 게 아니잖아.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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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어제 뮤지컬을 한 편 또 보고 왔습니다. 오, 친구가 빌리 엘리어트를 보여줬어요. 아, 네. 신도림? 맞아요. 디큐브 아트 네. 센터에서 음. 하는 엄청 재밌더라고요. 한 3년 전에 봤는데 네. 또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배우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친구분이 친구 돈으로 네. 와. 여자분인가요? 네. 어?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뮤지컬을 보여주는 여자인 친구랑. 쉽지 저도 않은데?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더 의심스러운데. 우리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4명 너무 많아. 네. 저만. 나머지 두 분은 뭐 알아서 보시라고 하시고. 어때요? 원래 영화가 원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는 아직 안 봤는데 뮤지컬은 정말 재밌어요. 그 아이들이 네. 발레를 하거든요. 네. 정말 잘해요. 음. 그래서 너무 그 아이들의 발레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동이에요. 네. 네.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구나. 네, 맞아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게 봤는데. 네. 네네네. 그 장면 보면 아직도 약간 눈물 나와요. 어떤 장면이요? 그 아빠 앞에서 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 뮤지컬에서도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때 나오는 넘버가 일렉트릭시티라는 넘버인데 네. 진짜 끝내줍니다. 울었어요? 눈물 나요. 어. 네, 진짜 멋있어요. 보고 싶네. 뮤지컬이 저는 어릴 때부터 비싼 취미라고 생각을 해서 잘 못 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소극장에서 하는 거랑 뭐 샤 롯데시어터 이런 고급 음. 이런 데랑 연출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음. 특수 효과 같은 느낌들이 드는. 그렇죠. 특수효과나 무대장치 이런 것들이 네.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내가 생각했던 그런 소극장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래서 비싼 돈 들여서 뮤지컬 그렇죠.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돈 아까울 정도. 아깝대. 돈 아깝지 않을. 자기 네. 돈이 아니니까 뭐. 네. 근데 제가 돈 주고 봐도 네. 저는 뮤지컬은 별로 아깝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푸르님은? 네, 저는 이 나이에 그 교정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지금 다 보이시겠지만 네. 이발에 지금 철기를 깔았습니다. 이게 저번 녹음부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하면서 약간은 느꼈는데 아마 아. 청취자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좀 세나요? 그러니까 약간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오. 이거를 아. 아마 청취자분들도 네. 교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니 전혀 못 들어보면- 느낄 거예요. 아, 본인만 그래요?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요? 몰랐어요? 저 네.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요? 은근히 세심한 면이 있네. 이게 하루 종일 듣고 있다 보면은 네. 이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치열이 엄청 안 좋거나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옥니가 좀 있어가지고 옥니 뭔지 아시나요? 저 몰라요. 숨어있는 이빨인가요? 아니요. 그 이빨이 원래 살짝 그 옆에서 봤을 때 네.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 네. 뒤로 누운 채로 난 거죠. 그 아랫니가 뒤로 누워서 그 윗니가 아랫니를 과하게 덮는 교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을 하면은 아랫니가 윗니에 덮여서 아랫니가 아예 안 보이는. 네. 근데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보기에도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과하게 덮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랫니가 마모가 돼요. 약간. 그래서 점점 조그매지고 그 턱관절이 더 과하게 맞물렸다 보니까 턱관절도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서 겸사겸사 시작하게 됐습니다. 볼이 홀쭉해지셨어요. 네. 살 빠졌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네. 잘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교정을 해봐서 아는데 진짜 처음 할 때는 식욕이 확 사라져요. 음. 너무 할 작업이 많으니까
저거 이제 잇몸에 철 심고 네. 고무줄 달고 이러잖아요. 네. 이러면 진짜 그거 하고 난 다음 날은 개 아파요. 졸라 아파.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기가 싫어져. 뭐 하나라도 잘못 먹으면 끼고 이러고 네, 맞아. 뭐 치과에서 자꾸 경고를 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도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한 거라서 꽤 힘들었는데 브루님 네. 얼마나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보더라고요. 이 나이에 뭐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이빨이 이가 나중에 가면 재산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나중에 고생 안 하시려면 혹시 지금 몰라서 네. 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근황이랄 게 없어서 다른 근황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저희 개별교양 환승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몰래. 여러분 몰래 저희도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 발표하시네요. 몰래 만들어서 지금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있어요. 아직은 너무 횡해요. 그래서 뭐 팔로워나 팔로잉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 게시글도 저 혼자 그냥 심심할 때 네. 이렇게 예전에 저희 첫 회 업로드 분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각자 패널에 근황을 여기다가 올릴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저희가 이렇게 근황 토크는 하고 있지만 네. 네. 이거 외에 본인의 생활을 인스타그램에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해하실까요? 일단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서로한테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주소는 이제 팟빵 공지에 올릴 거긴 한데 네. GGHS_POD입니다. 그러니까 개교환센 팟캐스트 이거를 줄여가지고 GGHS_POD. 그러니까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잠깐 키셔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도 지금 아직 네. 저희도 안 아직 했는데. 못했어요. 해야죠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부터 서둘러야겠네요. 일단 네. 팔로우를 하시고 네. 직접적인 조금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렇습니다. 싶어서 뭐 계속 키워나가는 걸로 좋습니다.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행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브른님의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그 유행편을 맞이하고 나서 저는 뭐 어릴 적에 유행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지금 시대가 이끌고 있는 유행이 무엇인가 그걸 네.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자 했어요. 음. 지금 유행하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코로나발로 시작된 엄청난 유동성 뭐 이런 말들이 경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네. 네. 돈이 엄청나게 발행됐다.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된 돈의 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자산 가격 폭발. 인플레이션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 음.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려는 사람들의 조급함에 따른 재테크 열풍. 네.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대주제를 재테크로 잡았는데 여기서 또 주식이 어쩌고 뭐 부동산이 어쩌고 암호화폐가 어쩌고 이러기에는 제 실력도 없고 그럴 무거운 분위기도 아니고 네. 기대했는데요. 네, 기대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제가 잘하는 분야인 네. 재테크의 하위 항목을 할까 해요. 예, 뭐죠? 바로 짠테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짜치는 느낌인 네. 거죠. 시작부터 이제 저렴해지는데 저의 이미지가 원래 이렇게 짜치게 가는 이미지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또 좋아지잖아요. 짠테크 하니까 무거운 분위기에서 네. 이 짠테크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다들 아시죠? 신조어랑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뭐 짜다랑 재테크랑 합친 거겠죠. 네. 짠내 나는 재테크다 해서 이제 짠테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할 건데 뭐 대단한 방법까지는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에 힘을 한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방법론 몇 가지도 한번 추천을 네.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큰 재테크는 바라지 않고 네. 실생활에서 어떻게 돈을 아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실용적인 주제네요. 네. 주제로 오늘 한번 그럼 엮어봤습니다. 열심히 들으면 한 달에 얼마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 부제가 네. 스ን트님이 부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저의 부제는 월 10만 원 아끼기. 오? 예. 10만 원이면 되게 많은 예, 거예요. 월 10만 원 현금 흐름 발생시키기. 오. 네. 요걸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 그러면 한 다음 달에 이제 악플 올라오겠다. 야, 내 10만 원. 이거 했는데 10만 원 안 된다. 네가 보장한다며 네. 이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솔깃하네요. 여러분들 짠테크 하면 이제 보통 돈을 아끼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돈을 아끼는 분야가 어떤 게 있어요? 돈을 아끼는 분야. 네.
그러니까 다들 취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있고 그러면 그 쓰는 만큼 아끼는 분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있네요. 유생님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에는 돈을 많이 쓰시니까. 사실 저는 모든 분야에 돈을 많이 써요. 아니 큰 손이야. 큰 손이야. 아 진짜 큰 손이야. 뭐 이상한 것도 많이 사고 네. 가끔 그리고 선물도 많이 하시고.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유생님이 뭐 선물 같은 걸 많이 주는데 이게 네. 뭐 굉장히 막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아 제가 좀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돈을 좀 그래도 제 생각에 제 그동안 노력에 비해서 네. 돈을 좀 버는 편이라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플렉스. 플렉스까지 하기는 조금 뭐 짜치는 것들도 많이 사긴 하는데 네. 저는 돈은 좀 안 아끼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저축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네. 네. 웬만하면 있는 거 다 쓰는 편이긴 해요. 사고 싶은 걸 못 참아요, 저. 아 근데 진짜 좋아 보이는 게 네. 본인한테만 막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뭐 네. 이렇게 선물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 남의 우리가 들어가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남의 우리가 없었다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덕분에. 네, 맞아요. 뭐 다른 분들은 저는 일부러 아끼는 건 아닌데 네. 외식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음. 한 번 할 때 좋은 데 가서 하긴 하는데 네. 평소에 막 음식을 사 먹지 않거든요. 네. 해 먹고 집에 있는 거 혼자 먹고 사시는 건 부모님과 아니죠? 함께 있죠.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의식적으로 외식을 좀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비가 저한테는 타임보다는 아껴지는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집밥이 맛있나요? 그것보다 네. 저희 어머니의 영향인데 저희 네.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외부의 음식이 안 좋다는 그 인식을 심어주셨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별로 맛있지 않은 외식은 네.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식재료비는 안 아껴서 네. 식재료는 좋은 거 사요.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인간이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돈을 잘 안 씁니다. 떼돈 버셨나요? 네? 떼돈 버셨나요? 아니 뭐 많은데 안 쓰는 게 아니라 없는데 안 써. 약간 살기 위해서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욕망이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사실 전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살기 위해서 먹고 네. 뭐 옷 같은 것도 거의 안 산 지 몇 년 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많이 없긴 한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하는 항목을 이번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떠올렸습니다. 뭐죠? 주식을 저는 그냥 아무런 고민을 없이 아니 그거 샀거든요. 소비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거잖아.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살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돈이면 뭐 내가 내일 한 끼 먹을 걸 먹으면 되는데 네. 이걸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주식 살 때. 쉽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많이 안 아끼는 것 같아요. 투자를 아끼면서 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네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뭐 의식주에 대한 소비는 그렇게 크게 욕망이 없다. 네, 정도. 저도 비슷한데 저는 혼자서 먹는 거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군것질 이런 걸 거의 안 하거든요. 건강이랑 일부러 저는 결부를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절약에 정당성을 부여하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자 같은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졌어요. 마지막 금요일 날 한 봉지. 싫어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네, 당연히 있으면 계속 먹죠. 근데 그런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컨트롤하는 거 반, 그다음에 절약하는 거 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하나 정해진 요일에. 와. 자기 절제력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근데 먹는 거 있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먹는 거를 저도 그 빈숙님처럼 이렇게 큰 욕심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데서 좀 아끼고 그리고 머리 자르는 거 제가 자릅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이거는 이런 사람이네.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닌데 이게 간단한 커트나 아니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지저분해지거나 살짝만 다듬으면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자르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위함이에요? 이것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머리 만지는 걸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군대 가서도 군대에서 이제 부업으로 제 특기가 아닌데 부업으로 이제 이발병도 해보기도 하고. 새만 쫓는 게 아니라. 네. 새 쫓는 게 이제 저의 주 임무였는데. 네, 이제 부업으로 이발병도 하고. 네.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르는 게 쉽지 않을. 기한 씨가 또 그렇게 한다면서요. 이 기안84. 기안84 그분이 자기 머리 막 자르는데. 네, 저는 되게 세심하게 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계산해가지고 자르고. 근데 지금 머리를 좀 기른 상태인데 남자들은 이렇게 바리깡으로 민머리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좀 더 쉽죠. 왜냐면 바리깡을 대고 밀면 되니까. 신기하다. 진짜요. 근데 남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아끼는 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잘 다듬으면 한 달을 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좋죠. 뭐에 돈을 쓰는 거예요? 뭐에 돈을 쓰냐고요? 거의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이게 남들한테 나의 그 검소함을 부과를 시키면 그게 인색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쓰는 돈은 최소화하고 남들이랑 있을 때는 그걸 티를 안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 뭐 그 동생들 뭐 사주거나 동생들 밥 사거나 이러면은 아니 뭐 형이나 오빠가 돼서 나 지금 열심히 절약하고 있어가지고 더치페이 하자. 아니면 나는 머리도 혼자 잘라. 이러면 이제 할 말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형 그냥 머리는 돈 드릴 테니까 자르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좀 제가 그러기는 또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책임은 다 하는데 그 대신에 아낄 수 있는 거는 나 혼자 있을 때 최대한 아끼자.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뭐 친구들 만나서 아니면 뭐 책 같은 거 살 때 뭐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굳이 나누자면 유생님과 제가 약간 소비 쪽이고 빈둥님과 부르님이 절약 쪽이고. 저희 빈둥님하고 저하고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두 분도 사실 뭐 소비를 많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그 미각에 조금 예민했다면 먹는 거에 막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있어요. 뭐 한 5만 원짜리 먹든 5천 원짜리 먹든 내 입맛은 똑같은데 굳이 이거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부르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먹는 거는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절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크게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들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뮤지컬을 봐도 저는 사실 뮤지컬을 가격을 보면은 이거 그냥 내 노트북으로 보는 거랑 똑같을 텐데.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사는 거에 돈을 쓰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야? 아니 진짜 선을 긋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막 사치제를 사거나 뭐 이런 것보다 어떤 문화적인 경험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 부러워요. 기본적으로 감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을 저는 부러워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 유생님 가끔 이렇게 큰 손 있잖아요. 막 거하게 쏘고 거하게 이렇게 소비하고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두 분은 뭔가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신가요? 저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미래에 그 유생님이 하는 것처럼 미래에 막 그런 뮤지컬도 보고 그러니까 쉽게 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또 좀 있어요.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 그 할아버지 때 봐야 무슨 소리야?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걸 할 수 있게 최대한 지금은 절약해서 살자 이런 느낌? 그럼 이런 걸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40대에는 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이랑 아이들이나 뭐 아내나 계속 얘기했던 저의 삶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아빠 혼자가 이러면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오늘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10만 원 아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10만 원이라는 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월 1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자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월 10만 원이면 연 얼마죠? 120만 원. 그러면 이 자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연 120만 원을 매번 현금으로 받는 거는 그걸 이자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자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연 120만 원을 이자로 받으려고 치면 은행 이율을 2%로 가정했을 때 내가 얼마를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지 연 120만 원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월 10만 원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0만 원을 이자로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 가정했을 때 6천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만 원을 아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과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긴 하지만 그냥 10만 원을 아꼈다 그 자체로만 보면은 내가 은행에 6천만 원의 자산을 넣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네. 네. 그만큼 월마다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짠테크 전략 바로 1번이 절약이에요. 절약. 허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약만한 방법이 없어요. 네, 진짜 초기에는 짠테크 절약이 하고 끝인 거 아니야? 아 뭐야 절약이야? 아니에요. 아니죠. 네. 뒤에 많죠. 아 그럼요. 예. 한 두세 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절약을 빼놓고는 짠테크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절약을 제1의 방법으로 이제 전제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이다. 네. 뒤에 아무리 짠테크 방법 이거 해봤자 펑펑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치. 이 얘기죠. 예. 한 10만 원 아끼고 한 40 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절약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네. 예. 저를 보세요.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 좀 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잘라야 되는 머리 안 잘라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노하우가 없이 네. 그냥 안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좀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되고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네. 예. 이런 걸 이제 버틸 수 있는 분들만 이 절약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한테 해당되는 절약의 방법이 남들한테 갔을 때는 인색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절약을 하시더라도 리즈너블한 수준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누군가를 또 만나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또 아끼기에는 사람이 또 체면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걸 또 생각을 하시면서 지혜롭게 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절약의 리즈너블한 정도는 뭐 어디까지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인가 가치관마다 다른 거죠. 그럼 네. 절약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걸어요. 저도 이거 좋아요. 웬만하면 걷기. 다른 분들은 뭐 유생님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뭐 절약을 위해서 승트님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네. 저도 그 아까 먹는 밴정님 거.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나는데 택시는 안 타요. 저도 혼자 택시 잘 안 타요.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인터넷에서 뭔가를 살 때는 네. 무조건 최저가로 삽니다. 그게 단 10원일지라도. 그쵸. 보통 그렇게 되죠. 왜냐면 이게 싸우는 것 같아. 나랑 그 최저가랑 얘랑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최저가로 사고 뭐 네이버 멤버십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맞아요. 더 이렇게 그 포인트 많이 받고 네. 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인트 잘 적립하고. 네. 커피도 많이 줄였어요. 저는. 제가 쓰는 카드가 그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매년 당신의 소비 그 패턴도 알려주고 네네. 지출이 어디서 많이 나갔는지 그리고 평균 제 나이대에서 어떤 항목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어떤 항목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네. 몇 년 전에 그 커피 항목이 네. 제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엄청 높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인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커피숍에 그렇게 많이 간다는 생각도 안 했고 거기서 돈을 많이 쓴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 나온 거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쓴다는 생각 없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절약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하는 수단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절약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유생님처럼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도 어느 분야에서는 절약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막 흥청망청 막 써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뭐 당연히 민둥님처럼 최저가 잘 찾아보고 사실 예전에 정말 막 맘대로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이상한 물건들이 자꾸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도 않은 것들이 막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리게 되기도 이런 경우도 발생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좀 생각 많이 하면서 이게 정말 합리적 소비인가 이런 걸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제 본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 유생님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소장하고 싶은데 쓸모가 없는 거. 저한테는 책도 그랬어요.
갖고 싶은 책, 소장하고 싶은 책을 사놓고 꽂아놓고 만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책을 펴서 몇 번씩 읽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감명 깊어가지고 평생 동안 소장해야지도 아니고 그냥 갖고 싶어서 그리고 예뻐서 책뿐만이 아니고 그런 물건들을 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집이 맥시멀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책도 막 팔고 진짜 소장하고 싶은 평생 소장할 책만 놔두고 그런 거 버리고 안 사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또 있어요. 저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인색해 보이는데요? 저 중요한 거. 이거 큰 항목이거든요. 네. 저는 전자기기를 되게 오래 써요. 그래서 휴대폰도 지금 쓰는 거 5년째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6년 썼어요. 그러면은 나이상 스마트폰을 2번밖에 안 써봤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한 그렇네. 2010년대 초반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5년, 6년은 진짜 오래 쓰는 진짜. 건데. 두 개 네. 합쳐서 11년이면은 거의 그래서 저 이거 지금 여기 깨졌거든요. 아. 근데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잘 돌아가니까. 순투님도 뭐 아끼는 게 많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혼자 약간 싸우는 느낌에서 다 같이 동료가 된 느낌인데 이게 네. 맥시멀리스트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맞아요. 내 그럴 방이 것 지저분해지는 이런. 같아.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우리가 또 나이들이 네.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를 소개를 받았는데 막 짠테크 절약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약간 짠테크를 하는 것 같아.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이미지에 안 좋은 이미지가 쌓여요? 아니면 와 이 사람 괜찮다. 근데 이것도 가치관마다 다르긴 한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네. 누군가 한 명 쓰면 누군가 한 명 모아야 된다. 전 맞네. 그래서 현명하시네. 네, 그래서 저는 저축하시는 분들 굉장히 리스펙하고 나중에 만나더라도 그런 분 만나고 싶어요. 네. 본인은 쓰는데. 전 쓰니까. 근데 보통 모으는 사람이 쓰는 사람을 찾아다니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네. 아니 쓰는 사람이야. 네. 나는 모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모으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지만 네. 모으는 사람이 흥청망청 쓰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너무 이기적이시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보통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서로의 성향을 존중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쓰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못 쓰는 거고 진짜 쓰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전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인식이 좀 달라진 게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모 연예인이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쿠폰 모으는 남자였나? 그 남자들 보고 뭐 되게 안 좋은 말 맞아요. 하면서 그랬었던 욕 좀 먹었잖아요. 맞아요. 많이 욕 많이 맞아. 먹었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근데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재테크가 중요하고 이런 경제관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지금 생겼잖아요. 젊은이들한테. 그러고 나서부터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 입장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뭐 소개팅을 나가서 쿠폰을 제시하고 막 애를 쓰고 막 할인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나도 뭔가 좀 실망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그러니까 흔쾌히 이제 카드로 그냥 바로 하고 부모님 상대방의 부모님을 딱 만나는 상견례 같은 자리에서 그쵸. 어머니 아버님 죄송한데 이 매장은 포인트 적립률이 낮아서 옆에 있는 데로 가시죠. 그러니까 이러거나.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된다. 그쵸. 모든 것 TPO가 맞아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호감이라는 게 네. 저는 그 목적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 없이 단순히 그냥 씀씀이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쓸 때도 안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맞아, 느껴지는 맞아. 반면 내가 이거를 모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너랑 같이 뭔가를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걸 만약에 어필을 해주면 당연히 호감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 소개팅 자리에서는 잘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 오늘 먹는 거 뭐 48,600원 나왔으니까 24,30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호감을 얻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쓸 땐 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순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예전 한 10년 전, 5년 전과 다르게 뭔가를 플렉스하거나 이렇게 돈을 쓰는 데서 느껴지는 그런 호감도보다는 모으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데서 오는 호감도가 약간은 더 커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제가 알려드리는 실전 짠테크 정보 총 3가지 파트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절약은 기본 제로. 절약은 베이스. 이제 제로 베이스, 근간에 깔려 있는 거고. 네. 예. 첫 번째 적립, 두 번째 교통, 세 번째 구독 서비스. 오, 예. 상당히 저는, 구체적이네요. 예, 저는 덮어놓고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 할 건 하면서 거기서 아낄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죠. 하는 걸 그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 하지 마라 이거 아니고요. 네.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카드나 상품 같은 거를 다이렉트로 이제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감안하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다 경험해 본 거니까. 첫 번째 적립. 네. 신용카드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네. 5,000원 이상 쓰면 100원 단위 끝전을 무조건 돈으로 적립해주는 어마어마한 카드입니다. 100원 단위 끝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5,999원을 쓰면은 네. 999원을 현금으로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네. 제한 없이? 네,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고 실적은요? 실적은 전월 30만 원만 쓰면 돼요. 오, 30만 원 되게 적은데? 네. 해당 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네. 끝전 100원 단위는 전부 적립. 우와. 바로 신한카드에서 출시한 더모아 카드입니다. 아, 네. 그거 굉장히 구체적이네. 그거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해요? 근데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데 그거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거 언제부터는 그만한다고. 이게 마지막에 킬링 파티였는데 이게 반전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눈치 없이 또. 이게 제가 이걸 한창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근데 먼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창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기사가 떴어요. 네. 신한카드에서 이 해당 카드 발급 중지. 어. 심지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유효기간 끝나면 재발급 불가. 이게 카드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기획한 것보다 생각보다 너무 손해가 많이 발생을 맞아요. 하면 네. 어느 순간 맞아. 이렇게 발급을 중지하기도 하고. 나온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된 카드 아니거든요. 네. 근데 카드사에서 발급을 중지한다? 그건 손해다. 뭘 얘기하는 네. 거죠? 손해다. 자기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이거 네. 기억하는 새끼 누구야? 그러면서 부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전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회사 영업이익이 쫙 네. 줄어. 막. 그러니까 이 카드가 되게 유명했던 게 네. 이거 카드사 망하게 하는 카드다. 그러니까 분명히 발급 중지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라. 이렇게 되게 유행이 화제가 됐던 네. 그런 신용카드예요. 맞아요.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원 이상만 쓰면은 100원 단위는 전부 적립. 그리고 통신비나 뭐 배민 뭐 이런 등등등 뭐 OTT 자동 결제 이런 거 네. 걸어 놓으면 끝전을 더블로 적립을 해줘요. 그러니까 999원으로 끝나면 네. 거기에 2배, 네. 뭐 1,900원 정도. 또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진짜 기획한 사람 누구지?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뭐 이유가 있었겠지 나름. 네.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그게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다기에는 너무 네. 단순 계산만 때려봐도 굉장히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데. 근데 이게 따져보면 기획한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라 네. 윗선에서 확인한 사람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기획한 사람이야. 뭐 그럴 수 그리고 있지. 사람 쓰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정말 기상천외하게 적립하는 방법을 맞아. 그럴 또 것 이렇게 같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음. 아마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뭐 매장에서 카드사에서. 분할 결제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걸 너무 얕봤네. 네. 편법 이런 저도 거를.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네. 특정 손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되게 단골이셨는데 그분이 와서 카드 5개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실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뭐 그게 알바생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 그때는 또 어렵고 이러니까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포인트 적립이 카드 수수료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의미가 없는 카드인 거잖아요. 그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신용카드를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보통 피킹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저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 대비 그 신용카드로 얻은 할인율이 이제 피킹률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더모아 카드 기준으로 피킹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네. 보통 신용카드 피킹률이 5에서 6% 정도 되면 아주 좋은 신용카드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산술적으로 전월 실적 30만 원을 쓰면은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5,999원씩 약 50번을 쓰면은 3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적립의 최소한의 금액을 쓰고 30만 원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5,999원씩 약 50번을 쓰면 돼요. 네. 그러면은 999원씩 50번의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49,950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거의 피킹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30만 원에 5만 원 꼴이니까 그렇죠. 거의 한 6분의 1이니까. 네, 한 17%까지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네. 진짜. 부르님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가지고 있죠. 오. 네, 지금 쓰고 있죠. 그 발급한 사람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 카드사 측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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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러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는 주구장창 이제 써야죠. 네. 그럼 피킹률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거네요. 맞아요. 네, 네. 네, 소비자가 이제 카드사는 할인. 그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한 가지 유용한 팁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개발해낸 방법일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결제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핀테크 시대니까 막 네이버 페이도 있고 각종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포인트를 1원만 쓰는 거예요. 네이버 결제를 할 때 이 카드로 하면서 1원만 포인트를 쓰면은 끝전이 999원으로 맞춰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더모아로 결제를 하면은 아. 적립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5,000원 쓰면은 그렇죠. 적립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5,000원에다가 1원을 딱 쓰면은 4,990. 근데 5,000원 5,000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6,000원일 경우에 그래서 그냥 있을 1원만. 때는 적립이 전혀 안 되는데 네. 뭐 네이버 페이 요즘 다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1원만 쓰면은 5,999원 결제로 그쵸. 999원 적립이 되는 거죠. 똑똑하다. 그리고 통신요금. 이제 통신사마다 네. 분할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조금씩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통신사 앱을 들어가서 분할 결제를 5,999원씩 결제를 해요. 매일 한 번씩. 슬슬 이제 이게 바로 짠테크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사 입장에서 네. 하루에 여러 번 적립하는 걸 막으려고 나름 하루에는 해당 가맹점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벌 자격이 있네. 그치. 매일 들어가서 막 본인 인증하고 막 카드 번호 쓰고 비밀번호 쓰고 이렇게 해서 5,999원씩 분할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번 1,000원씩 고스란히 적립이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동이체 되는 날. 그러니까 원래 결제가 되는 날 있잖아요. 네. 그때 5,999원이 남게끔 계산을 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 결제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더블 적립으로 그렇죠. 예.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통신요금에 분할 결제 되는 것도 몰랐네. 저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통신요금 한 2만 원 정도를 디스카운트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가 망할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발급 중지를 때려버렸어요. 네. 네, 작년 12월 31일부로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규 들으시는 분들이 진입은 못하겠지만 만약 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적립 파트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카드가 없다. 그럼 우리 셋은 여기서 얻는 게 없는데요? 약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있다고 지금 자랑한 거 아니야? 우리는 청취자분들을 위한 방송을 만드니까. 청취자한테도 이제 도움 안 되는 거잖아요. 너만 있어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네. 이런 카드가 지금 이 더모아 카드는 끝났지만 분명히 신용카드에 보면 혜택 보면 다 다르거든요. 네. 체크카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카드가 있으니 다른 카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나한테 분명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되는 카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연회비가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 중에서도 네네. 사람마다 뭐 커피집 그 스타벅스 같은 데를 자주 가는 사람이 있고 영화를 많이 보는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긴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20대 초반에 멋모르고 네. 카드 발급받았는데 그때 왜 발급받았냐면 그 발급받으면 어떤 사이트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5만 원인가를 네. 받고 그 네.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근데 그 연회비가 7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지출 규모에 맞지 않는 카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한 4년, 5년을 쓴 거예요. 그럼 따져보면 7 곱하기 5를 하면 35만 원이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카드가 뭐에 좋았냐면
자동차 주유 그리고 자동차 구매 뭐 이런 거에 좋은 카드였는데 저는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어리석었던 거예요. 거의 사기당한 수준이네요. 그쵸. 근데 사기는 아닌 게 써져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사회초년생도 아닌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연회비 장사를 해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제가 1년 쓰고 그 해지했으면 됐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른 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들 위한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 있어요. 네. 해보시죠 한번. 두 번째는 교통이었죠. 네. 네. 이 교통 할인이 정말 애매한 게 기존 신용카드 회사들 보면은 교통 할인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10%, 20% 해준다고 써 있긴 한데 실질적인 할인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네. 신용카드 업체에서 할인 총액을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보통 5,000원 정도를 정해놓는데 네. 이 정도 할인 금액이면은 월 5만 원만 교통비로 써야지 겨우 10% 할인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원 쓰면은 5,000원 돼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정해진 뭐 10%도 안 되는 할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 신용카드는 퍼센트의 함정이 있다. 교통 할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 파트에서 오늘 소개할 카드는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카드인데요. 네.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뜰 교통카드예요. 들어보셨나요? 광역 그건가? 맞아요. 네. 원래 이름은 광역 알뜰 교통카드였는데 이제 광역버스 타고 다니는 수도권 위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아마 서울권도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엄청 막 확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 이거는 신한카드랑 우리카드가 정부랑 협력을 해서 내놓은 카드거든요. 네. 보통 대중교통을 출퇴근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 카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알뜰 교통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집에서 나갈 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발을 누르고 걸어가잖아요. 정류장까지. 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뭐 지하철을 타고 회사까지 가서 도착을 누르면 걸어간 거리. 그러니까 집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회사까지. 굳이 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자기가 주기적으로 가는 어딘가가 있다면 네. 그렇게 하면은 걸어간 거리를 마일리지로 치환을 해서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통비에서 할인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그 퍼센트의 함정은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광역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한 월 11만 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교통비로. 네. 광역버스가 한 번에 2,800원이에요. 되게 비싸요. 근데 거기다가 이 카드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적립을 하면은 월마다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14%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처럼 뭐 5,000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일리지 쌓인 만큼 다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할인율은 더 높다. 타 신용카드에 비해서. 그 15,000원이 적은 게 아닌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플 같은 거 돈 모으는 어플 있잖아요. 네. 뭐 잠금하면 풀면은 얼마씩 들어오고. 캐시 슬라이드 이런 네, 거요.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한 달에 10,000원 정도 안 되거든요. 그 10,000원 하면 진짜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15,000원이 할인 적립된다는 게 엄청 큰 거 같아요. 엄청 큰 거죠. 그냥 뭐 버튼 2개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출발 종료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걷는 거리가 짧으면 안 되겠네요. 짧으면은 마일리지가 조금 줄어들죠. 음.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최대로 받고 싶은 분들은 좀 더 걸으세요. 이게 진정한 짠테크입니다. 정류장 가시기 전에 퇴근할 때 너무 가깝다 싶으시면 한 바퀴 쭉 도세요. 그다음에 버스를 타시면 최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건강도 좋아지고. 네, 그럼요. 그리고 이 카드가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전월 실적이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 때 신청을 해서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아놨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는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월 실적이 없어도 마일리지만큼은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할인에 있어서는 최고인 거죠. 이 카드를 안 써도 되니까. 좋다. 걷는 거 얘기하시니까 제가 요새 일종의 짠테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토스 있잖아요. 토스 앱. 그게 그 하루에 1,000보 걸으면 10원 주고요. 5,000보 걸으면은 10원 주고 10,000보 걸으면 20원을 줘요.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또 뭐 100원, 200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름 의외로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모여요? 얼마도 안 모이긴 하지만 몇천 원씩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재밌게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뭐 재미도 있고 그건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뭐 일석이조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 많은 것 같아. 땅파도 100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100원은 가끔 나오긴 하던데. 열심히 파면 나올 100원은 가끔 나오긴 하던데. 네. 그래서 그 아까 알뜰 교통카드인가요? 그거 네. 같이 하시는 김에 걸으신다면은 네, 토스도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의 목적이 되면 사람이 되게 피곤해져. 그쵸. 피폐해지는데 네. 이게 겸사.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데 한 달에 뭐 4,000원이 들어오네? 커피 한 잔을 벌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갑자기 의욕이 샘솟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면은 네. 저처럼 안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카드를 뭐 월 20만 원, 30만 원을 쓰게 되면은 이 마일리지 말고 그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포인트. 할인 혜택이 또 있어요. 어. 한 3,000원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오. 아, 그럼 중복이 마일리지에다가 되는구나. 3,000원 추가돼서 네. 뭐 한 18,000원에서 저 같은 경우엔 2만 원 정도까지 할인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전월의 그 교통비는 이 카드로 지출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실적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4만 원을 교통비로 쓴다 네. 하면은 저는 20만 원을 쓰면 3천 원이 추가로 할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이 카드로 몇 번만 계산해서 나머지 실적 7만 원만 채우면 이제 할인이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일리지만 받으셔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좀만 더 쓰시면 또 할인이 들어가는 카드다. 네. 이제 교통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유용했나요? 한 달에 그럼 15,000원에서 2만 원 아꼈네 지금. 그렇죠. 네. 광역버스 탈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요. 시내버스도 되는, 지하철도 되고 시내버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일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국에 다 이게 있어요. 그래요? 예, 많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어. 예, 그 정확한 지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럼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역별로. 예. 그럼 권역별로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자기 지역이랑 이런 걸 등록을 해놓으면 돼요. 예. 그럼 지금 10만 원 중에 2만 원, 이제 8만 원 남았습니다. 아니 아까 4만 5천 원 추가해야죠. 그건 안 4만 5천 원 뭔데? 아까 그 카드요. 부르님. 이거를 추가해서 10만 원이었어? 이런 사기꾼을 만나. 반이 날라서 아니, 날라갔어. 이거를 발급하신 수많은 네.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이거 당연히 추가해야죠. 아 그러면 지금 한 3만 원 나온 거야? 그렇죠. 뭐야? 아니면은 절약으로 네. 채우세요. 10만 원. 절약해서. 대전제가 있었으니까. 네. 부재 가지고 또 이렇게 발목을 잡을 나는 정도로 앞으로 갔네. 지금 8만 원, 8만 원 뭐가 있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구독 서비스. 예, 인데요. 저는 덮어놓고 구독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약 파는 사람 같긴 한데 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네. 최대한의 구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네.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 서비스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 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 다 하고 있구나. 뭐야? 네. 이것도 날아가는 거야? 웃겨. 이건 진짜 당황스러운데. 끝이야. 네, 어떡해, 끝이에요. 빨리 찾아요. 아니, 또 모르는 분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는 월 4,900원에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물건을 사면 5%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휴 구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월 8만 원 정도 쇼핑을 하게 되면 적립금으로만 4,900원 이상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뭐 그 실용품이나 그런 거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금방 본전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이버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친구한테 확인한 결과 이 네이버에서 이 멤버십 플러스 구독자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구독 비용 이상의 혜택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약간 손해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미 22년이 되면서 그 미디어 서비스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요? 예. 빨리 구독을 하시면 더 줄어들기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티빙이랑 그 CJ랑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네. 티빙 서비스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2020년도자로 해서 혜택이 조금 줄어가지고 네. 티빙 오리지널 작품은 추가금을 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3,000원. 그러니까 티빙에서 만든 티빙 오리지널, 뭐 술꾼 도시 여자들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티빙 오리지널로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걸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TVN 프로그램들을 보시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네. 분들은 부가 서비스로 티빙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야. 나는 음악을 듣는 걸 더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또 다른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이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바이브 이용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월 300곡 재생이 가능한 그 이용권을 줍니다.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생각보다 음악을 들을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네. 월 300곡이면 하루에 10곡 꼴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300곡도? 네. 그리고 음악도 아니고 티빙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웹툰 서비스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부가 혜택도 있고 네. 쿠키를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면 시리존 이거 해가지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된 서비스는 스포티비랑 또 제휴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스포티비랑 몰랐다. 제휴를 해서 네. 스포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스포티비 콘텐츠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추가금이 좀 발생이 돼요. 되긴 하는데 이것도 제휴를 맺어가지고 좀 더 저렴한 금액이겠죠. 네. 좋다. 그래서 월 4,900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분은 뭐로 쓰세요? 네이버 멤버십? 저는 4개 다 안 써서 네. 저는 그걸로 해요. 그 클라우드. 용량 늘려주는 거. 그게 지금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좋아서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쿠키 하다가 네. 쿠키는 웹툰 그 미리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미리 보면 어차피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기다리기 싫어서 미리 보는 건데 그것조차 다 보면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시리즈온 영화 봐요. 근데 좋은 영화들 많아요. 좋은 영화들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유생님. 저는 웹툰 보고 있어요. 아. 그게 근데 한 달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쿠키가. 맞아요. 예. 맞아요. 누적이 맞아요.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니에요. 저도 원래 미리 보기 절대 안 봤는데 없어지니까 그냥 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예, 예. 선택을. 뭐 이번 달에는 티빙을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혜택이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맞아요. 뭐 바이브를 하면은 나머지 네. 또 안 되고 그렇기 음.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돌아가면서 써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쓰시는 분들은 뭐 티빙을 한 달을 보면은 그 다음 달에는 뭐 다른 걸 선택하면 이제 티빙을 못 보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새는 뭐 2-3개 선택 아니에요? 하나만이에요? 하나만이에요. 네, 하나만. 아, 진짜 언제 바뀌었지? 원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체험팩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쿠키 몇 개 주고 시리즈온에서 뭐 얼마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체험팩은 묶여 남아 있었어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체험팩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쿠키, 시리즈온 이걸 합해서 한 개 이제 체험팩이 있고 티빙은 독립적으로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이에요. 바이브도 이제 체험팩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이게 네이버 멤버십이 좋은 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쇼핑만 그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 계정으로 쓰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계정을 4개까지였나 뭐 몇 개까지였나 이렇게 돼가지고 메인 계정이 아니고 나머지 타 계정 3-4개 계정들은 다른 혜택은 못 받지만 그 포인트 적립은 이게 배가 되는 그걸로 쓸 수가 있어서 맞아요. 만약에 다 필요 없고 나는 쇼핑 적립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계정을 쓰시면 아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얼마를 버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뽑을 만큼 뽑는다 하면은 이제 티빙 금액 가장 비싼 거 얼마죠? 최대한으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티빙이 한 12,000원. 티빙을 네. 보는 사람이 안 본다는 거에서 아낄 수 있는 거지. 애초부터 안 보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저 티빙 안 보는데. 네, 따지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걸로 티빙에 네. 뭐 뒤에 뭐가 더 있겠지? 뒤에는 이제 없습니다. 나머지는 절약하세요. 네, 나머지는 절약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벌써 녹음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해봅시다. 안 부르는 여기까지고 우리 셋이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보다 더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저도 소개받았는데 네. 그 앱 중에 오베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 그 설문조사 앱이 있거든요. 네. 그 설문조사가 이제 가끔씩 그 푸시로 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막 300원씩 500원씩 이렇게 줘요. 그래서 한 달에 꽤 많이 돈이 벌려요. 하면은 설문조사만 하면. 맞아.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좋은데? 거기서 적립된 금액을 이제 뭐 문화상품권 바꿀 수도 있고 뭐 커피를 바꿀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3-4천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3-4천 원 채웠습니다. 순투님 뭐 있어요?
저 없는데. 없어요? 제가 근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근데 네, 청취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네. 저는 이제 지인들이 네. 또 논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부탁하시거든요. 이거 하면 추첨도 그렇고. 기프티콘. 설문 이런 거. 설문하면은 주겠다 보내주니까 해라. 네, 이런 거 하나씩만 해도 한 10분 20분만 투자하면 5,000원짜리 커피 쿠폰 그쵸. 그럼 일단 주변에 대학원 친구가 있어야겠네요. 그쵸. 뭐 아니면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도 많이 오더라고. 맞아요, 여기. 맞아요. 제가 친구를 잘 하나 사귀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인맥을. 이거 순트님 영양가가 없는 것 같고. 빈둥님. 저 같은 경우 하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 본인이 썼던 레포트들 있죠. 네. 그게 컴퓨터에 남아 있다면 이거 햇빛 캠퍼스 같은 사이트에 올려놓으면은 한 달에 적어도 한 몇천 원 들어오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 네, 저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뭐 정산을 하고 이러는데 꽤 쓸쓸해요. 그때 써놓은 이걸 왜 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 과제를 하기 싫으신 분들이 아마 레포트를 많이 베끼려고 다운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제가 졸업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걸 보면 그분들의 과제 점수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 거는 팔리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뭔데요? 남은 5만 원 제가 채우겠습니다. 진짜로? 알뜰폰. 알뜰폰. 이게 아직은 지금 많이 사람들 잘 모르나요, 네. 알뜰폰? 그러니까 성능도 많이 개선되고 지금 그 3사 통신사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뜰폰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이 아직은 덜 돼 있어가지고 알뜰폰을 하면 뭔가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정에 묶여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을 못 하셔, 통신사를.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만약에 자기가 약정이 다 끝났고 특히 그 통신사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 있잖아요. 포인트, 멤버십 혜택들. 이런 걸 대부분 안 쓰거든요. 근데 안 쓰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오시죠? 통신요금? 10몇만 원. 저는 37,000원. 뭐야? 적게 나오시네. 왜 이렇게 적어? 저는 이제 짠테크 방법으로 한 2만 원대, 뭐야, 3만 원대. 대박. 나만 제일 많이 내네. 아니 어떻게 2만 원대가 나오지? 그냥 통신사를 이용하는데. 저는 핸드폰 이제 자급제로 했는데 알뜰폰을 안 한 거죠. 뭐 가족 결합 할인 이런 것도 묶여 있고 해서. 네, 맞아. 네. 저는 데이터를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족 결합을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통신사가 저렴할 수 있어. 기존 통신사들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가족 결합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알뜰폰으로 바꾸면 저도 한 2만 원 후반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무제한인 거죠. 무제한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 가격대가 통신사랑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줘요. 저 4기가밖에 안 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아마 알뜰폰으로 바꾸시면 똑같은 금액에 한 10기가 넘게 아마 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와이파이가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알뜰폰 많이 안 터진다. 이런 좀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거의 차이가 없어서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바꾸시면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독 서비스 관련해서 뭐 OTT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방법도 있는 걸로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주고 구독 서비스 막 4명, 5명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돈을 각자 객출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결제해주는 그런 대행 회사가 많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런 데서 하시면 혼자 내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수수료 좀 떼가지고 이제 이익을 내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엔 친구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랑 해도 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들고 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해 주니까. 요새는 걔네들이 이제 지켜주니까 그거를 뭐 보장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 10만 원 채워진 거 아닌가?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괜히 1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절반은 우리가 채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뭐 짠내가 많이 났을 텐데 이 짠내에 대한 보상을 아마 한 10년 뒤쯤에는 다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걸 해야 되는 이제 당위성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2m 가까이 되는 브루님이 굉장히 조그만해 보이네요. 저도 쓸 때 씁니다. 오늘 끝나고 저희 식사하는데 가시죠. 안돼 머리도 혼자 자른 사람한테 얻어먹을 수 없어. 너무 없어 보일까봐 머리 이런 건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사실.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재밌게 흘러가면서 머리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진짜 이거를 오늘 들으신 거를 잘만 활용하시면 이제 매달 10만 원이 진짜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큰 금액이에요.
뭐 얼마나 계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듣고 정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아끼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네. 매달 이제 안부를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세계적으로 기후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또 기조가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에피소드가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절약하는 게 뭐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모두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죠 뭐. 네. 네. 오늘 덕분에 네.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남은 뭐, 다 떠나서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으면 좋겠지. 그걸로도 만족하겠다. 네. 그렇군요. 재밌었으면 됐다. 네. 다 포기했습니다. 본인을 희생해가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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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유행 에피소드는 이제 순투님이 네. 마지막 순투님도 유행. 뭐 그런 이름 뭐 10만 원 이런 거 아니죠? 네. 저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